작년에 이게 구충제 이거 유행했었잖아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분이 작년에 유튜브를 이걸 올려가지고 이제 아만주들 사이에 아주 스타가 됐죠. 미국의 이제 조티 펜스라고 보시면 이제 폐암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임상 그 나라에서 이제 쓸 항암제가 없어서 임상에 참여를 하셨고, 아시다시피 임상을 참여하게 되면 서약을 해요. 그 임상 쓰는 약물 외에는 다른 약은 쓰지 않는다. 서약을 하고 몰래 이 약을 썼죠. 몰래 이 약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쓰고서 자기가 이제 같이 그때 참여했던 임상했던 다른 환자들은 다 사망을 했는데 이제 본인만 이제 생존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뭐 강아지가 먹는 구충제 먹고 이렇게 됐다, 그냥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좀 알려져가지고 이제 꾸준히 지금도 저걸 알게 모르게 이제 많이 드세요, 환자분들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건데, 약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이분의 친구 중에 수의사가 있었다고 하고, 그 수의사가 아마 이 구충제가 이제 암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논문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서 한번 소개를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시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그때 약물이 그때 요 펜벤다졸이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유행했던 약이 요 펜벤다졸이었어요. 펜벤다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 강아지 그림 그려 있죠. 실제로 저건 강아지가 먹는 구충제 맞아요. 그런데 이 같은 계열 그 구충제 중에서 펜벤다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알벤다졸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하는 메벤다졸,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유명해진 건 이거예요. 펜벤다졸. 그러다가 우선 이제 펜벤다졸의 항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논문이 있고요.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있고, 저게 이제 왜 항암작용이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게, 여기 보면은 미세소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세소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항암작용을 갖고 있다는 건데, 여기 우리 탁수올이라는 항암제 있는 거 아세요? 유방암 있으신 분들은, 유방암이나 뭐 하신 분들은 탁수올이라는 항암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미세소관에 대한 이제 작용하는 이제 그런 항암제. 그러니까 작용 원리가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 건데, 저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미세소관, 영어로 이제 마이크로 튜블이란 건데, 저걸 합성을 방해해서 항암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M 페이지에서 염색체를 적도판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미세소관의 합성을 방해해서 M 페이지에 머물게 해서 세포 자살 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뭐 다 암호 같죠? 우리말로 읽긴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M 페이지가 뭐냐면,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포 주기예요. 요거는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세포가 있으면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이렇게 주기에 따라서 분열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G1기, S기, G2기, 그리고 요게 M기예요. 설명을 잠깐 간단히 하면, 이 G1기에서는 DNA 합성 준비기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합성이 되는 걸 S기, 이걸 다 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분열 준비기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분열기, 핵 분열이 일어나는 것도 물론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까지 되는데, 여기를 세포 분열기 해서 M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래서 여기 M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이렇게 분열되는, 세포가, 그러니까 항암제가 그때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암제나 저기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방사선 치료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세포 분열기에서 나중에 지금 한번 할 때 하는데, 이런 세포 분열기에 작용하기도 하고, 뭐 여기 S기에 작용하기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작용해가지고 세포를 쉽게 말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DNA를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거나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M 페이지에서 염색체를 적도판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바로 마이크로 튜블의 역할이에요, 이게. 염색체가 딱 돼가지고 세포가 분열되려면 쫙 모인 다음에 지금 말해서 이게 쭉 끌려가서 이게 반으로 쫙 갈리게 돼요. 그래야 각각의 또 DNA가 되면서 이게 이제 처음에 모세포에서 이제 딸세포로 이게 분열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바로 거기서 미세소관, 즉 마이크로 튜브의 역할이
이 역할을 하는데 저 합성을 방해한다는 얘기죠. 복잡하죠, 사실. 아셔도 되고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항암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펜벤다졸이란 구충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제, 약제는 회피도 하고 당대사 억제도 한다. 저런 것들 간단히 넘어가면 되고. 자, 그래서 작년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사람들이 조 디펜스라는 사람이 사용한 방식인데 그 구충제에다가 같이 먹은 게 이거예요. 비타민 E, 커큐민이란 강황, 그리고 CBD 오일 이 등등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신 분들은 이걸 다 구매해서 다 드셨죠. 왜 그랬냐? 이게 실제적으로 구충제 같은 경우가 흡수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복용을 해도 구충제 종류가 복용을 해도 흡수가 잘 안 돼서 이 흡수율을 높이려면 담즙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썼냐? 담즙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브 오일이나 생들기름, 아마 주변에 사신 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 봤을 거예요. 이렇게 기름을 먹어서 담즙을 나오게 해서 흡수율을 높인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렇게 구충제는 저렇게 복용을 하도록 그런 가이드가 있어요. 이제 요게 기사인데 이거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펜벤다졸이라는 게 있었고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알벤다졸이에요. 알벤다졸. 이거 알벤다졸은 사람이 먹는 구충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탄 게 알벤다졸인데, 알벤다졸도 또 있어요. 저게. 그래서 저 알벤다졸은 그때 우리나라 여기 연대 산부인과 교수가 이제 요분이 이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벤다졸 효과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요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알벤다졸은 한 기생충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난소암 종양세포의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제 이런 내용도 있었고, 연구한 계기는 여기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오늘 할 메벤다졸 사람용 구충제를 간암 환자에서 치료해서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가 있어서 자기가 해봤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같은 계열 약물인 메벤다졸이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실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NCI라는 거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소아 뇌종양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임상시험 일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메벤다졸이.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주인공이 그 메벤다졸인데 이게 지금 어떤 데서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지금 뒤에 나온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볼릭 프로토콜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첫 번째 암을 굶겨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를 막고 그 다음에 전이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면역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이거고 오늘부터 할 게 이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암세포를 죽일까? 이제 그걸 이제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걸로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가 와서 비정상적인 세포 대사 그리고 성장인자 해서 이 전이가 일어나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자 여기 보면 빠른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이런 단계. 그래서 우리가 요거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이제 하면서 첫 번째 나온 약물이 메벤다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메벤다졸을 지금 말씀드릴 거고 요걸 제가 빨리 그냥 말씀드리면 좀 짧게만 준비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자 지금까지 지금 말한 대로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를 당신이 이제 그 막고 그다음에 그걸 굶겼고 그 세포를 그리고 그로스 팩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제 성장 인자들을 막아서 전이를 막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겉이란 거 나왔죠. 겉이 저번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면역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겉이 위장, 네? 장. 그래서 장 면역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좀 다뤄봤죠. 이제 그 내용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early less aggressive cancer니까 초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덜 공격적인 암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정도만 해도 효과적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대략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효과를 보려면. 이게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지금 3기나 4기,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not under control. 그러니까 아직 이게 제어가 통제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암이 커져가는 이런 아주 공격적인 암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제 할
you need to reduce the fast dividing cell 하고 stem cell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세포에는 빨리 분열하는 암세포가 있고, 그리고 stem cell, 줄기세포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응?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 두 가지, 이게 지금 보면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줄여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아포토시스, 에이팝토시스 이거를 이제 설명해 준 건데, 이거는 뭐냐면 세포 자살이라는 뜻이에요. 세포 자살. 우리는 이제 그래서 세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자살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거 갖다가 이 아포토시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암환자분들은. 에이팝토시스 영어로 그냥 아포토시스 그러는데, 세포가 다시 말하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자살 명령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세포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자살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말한 대로 두 가지 암세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빨리 분열하는 세포 그리고 줄기세포.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여기서 우리가 했던 이 대사치료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아니라 줄기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암 줄기세포. 암 줄기세포를 보면 되고, 여기 보면 컨벤셔널 메디슨이라고 한 게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 같은 거, 항암 화학치료. 그거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 빨리 분열하는 세포에 작용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빨리 이렇게 이제 그 그림에 나온 거 책에 그 다 있어요. 책에도 있는데 좀 알기 쉽게, 우리가 화학요법,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을 하면 암세포가 어느 순간에 크기가 줄었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작용하는 게 빨리 분열하는 세포, 예?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죽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포가 이제 그래서 죽여주는데, 문제가 여기 지금 까맣게 이렇게 지금 표시된 거, 이거. 줄기세포. 암 줄기세포는 살아남는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화학요법 치료, 그러니까 이제 항암하다가 뭐 내성이 생기거나, 다시 한번 이게 뭐, 이제 더 이상 뭐 약이 안 듣네요. 아니면 크기가 다시 더 커지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 줄기세포의 존재. 오늘은 사실 포인트가 이거죠. 계속 나오긴 했지만 이 두 가지 세포가 있다.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있고 암 줄기세포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지금 나온 게, 그럼 어떻게 지금 자기가 지금 여기 쓴 거 중에서 여기 메벤다졸이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서 메벤다졸 나왔는데, 여기 보면 안티헬민스야. 이게 항구충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충제고 기생충을 죽이는 약이죠. 기생충을 죽이는 약이고, 이거는 지금 보면 지금까지 사실 나오긴 했는데 정리 한번 해보면 멀티플 타겟이 지금 여러 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 구충제로서. 그래서 slowing down fast cell division이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아까 펜벤다졸 그 세포 주기 이렇게 하면서 M 페이즈, 세포가 분열할 때 그때 작용한다 그랬죠. 세포가 분열할 때 거기 마이크로튜블, 그러니까 그 미세소관에 작용해서 아까 말한 펜벤다졸 작용한다고 했죠. 같은 이게 약물이라고 그랬죠. 이 메벤다졸도. 그래서 이렇게 빨리 분열하는 그 속도를 좀 늦춰준대요. 첫 번째가 작용이.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 뭐 빈크리스틴, 이것도 항암제인데, 여기 케모세라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저걸 이제 우리는 그냥 항암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 의사들이나 이제 외국에서는 그냥 키모라는 표현 많이 써요. 케모.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항암을 그냥 키모라고 해요. 여기 보면, 케모세라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키모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항암제 같은 경우, 이제 요거 이제 빈크리스틴 같은 이제 그런 원리고 있기도 하고, 여기 나오네요. 보니까 마이크로튜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마이크로튜블 이거를 이제 방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항암 작용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빨리 분열하는 그 세포 속도도 줄여주지만, 이 메벤다졸이 밑에 보면 어떤 또 역할도 하냐, 여기 보면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
맨 처음에 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소닉 해지호그란 비정상적인 세포 신호도 막아준다고 찾아보면 그거 나와요. 메벤다졸이 나온다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MMP2 이니비터. MMP2는 우리가 전이할 때 나왔어요. 전이도 막아준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해준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매크로파지가 뭐라 했죠? 탐이라고 제가 그때 탐스라고 읽는다 그랬죠, 저거. 종양연관 대식세포. 종양연관 대식세포. 지난주 그 제목이었는데, 이 종양연관 대식세포도 파괴해준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벤다졸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메벤다졸하고, 여기 보면 로우도스 키모테라피.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서는 핵심은 항암을 하는 걸, 막지는 않고, 하되, 약간 좀 저용량으로 해서, 항암을 저용량으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대사약물하고 같이 병행을 해라. 이제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우도스 키모테라피가 항암 효과. 그래서 메벤다졸은 또한 여기 보면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 캐스파이드, 커스카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해서 여기 보면 이게 뭐라 그랬죠? 에이팝토시스가 뭐랬어요? 조금 전에 했죠. 그래요. 세포 자살도 프로모트 해준다. 세포 자살을 이게 프로모션한 건 이렇게 향상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세포 자살을 향상시키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세포 자살은 좋아요. 좋아야 돼. 왜 좋아야 되냐면, 암세포는 저 세포 자살, 아포토시스 그 작용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암세포는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돼서 얘를 아포토시스 명령을 내려서 걔가 죽어버리면 그 세포로 끝나. 근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지고 얘가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포 자살을 시키도록 이것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대요. 메벤다졸이. 그래서 앞으로 말하는 저 아포토시스, 에이팝토시스 잘 알아두세요. 세포 자살. 이게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프로그램화된 이건 노화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어 우리가.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된다는 얘기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 보이네 ED 그래서 it is a wonder drug라고 간편표까지 했네. 원더 드러그 무슨 말이야 아주 와 얼마나 진짜 좀 놀라운 약이다. 아주 감탄을 했네 아주. 메벤다졸 하나도. 그렇게 됐고 뭐 이거는 이제 내용 좀 보시면 암세포는 항상 굶주려 있어요. 엄청난 식탐이 돼 있고 무섭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지속해서 증식하고 에너지를 많이 필요해. 그래서 대사치료가 먹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대사치료 개념이 그래서 암세포를 굶기자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컨셉이 저런 데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암세포가 항상 굶주려 있어요. 에너지를 많이 끌어당기려고. 그래서 암을 기운을 빼자 이제 그 제가 봤던 그런 거고. 자, 여기 오프 라벨 드러그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할게 여기 메벤다졸. 그쵸? 메벤다졸. 제가 지금 이제 요걸 이제 오늘 이제 하나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본 그게 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메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다시 나와요. 여기 보면 안티 마이크로튜블 미세소관 분해 이거를 해서 아까 그 세포 분열할 때 거기를 방해해서 이제 세포 분열하는 것을 좀 천천히 시켜준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신호 차단해서 신생 혈관 생성도 억제시켜주면서 대사 해당 과정도 억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도 차단시켜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약제 내성이 없다네 또 이건. 약제 내성이 없대요. 좋죠? 약제 내성이 없으니까 그냥 좀 쓴다고 해도 별로 내성이 안 생기네 얘는. 메벤다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구충제에서 작년부터 해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게 구충제에서 알게 아름아름 많이 드세요. 실제로. 드셔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 갖다가 한 가지 갖고는 좀 부족해요. 응?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충제 한 가지만으로는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대사치료 저희가 이런 칵테일 요법을 쓰는 거죠. 여기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다 논문들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하이그레이드 글라이오마라는 이런 이제 뇌암인데 예후가 별로 안 좋은 암이에요. 여기에도 같이 요거
테마졸라마이드 함께 투여했더니 암 진행을 좀 느리게 했다. 이런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메벤다졸을 하루 70 임상 일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보니까 세 가지 항암제와 같이 투여했네. 투여했더니 암이 진행되지 않거나 생존기간 연장 등이 흥미로운 이런 사실들이 나왔다. 이제 이런 논문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계속 나왔죠. 마이크로튜블, 미세소관. 이제 알겠죠, 저게. 마이크로튜블이라는 거니까 그 세포가 분열할 때 여기서 극적으로 끌어가야 돼. 미세소관이라는 게. 그래야 세포가 쫙 잘리면서 원래 하나 있던 게 두 개로 딱 딸세포로 두 개로 갈라지면서 세포 분열은 계속 분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막아준다는 얘기. 지금 나오네. 여기 보면 탁신, 여기 빈카 알칼로이드 이런 항암제와 좀 그런 작용이 좀 유사하다는 얘기 나오고, 자 부작용. 그럼 환자분들이 이제 부작용 이제 대사치료 하시는 분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뭐 간 기능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자 여기 이 메벤다졸의 경우에는 백혈구 감소증이 일부 환자에서 관찰될 수가 있어요. 이 백혈구 감소증이 뭐냐면 우리 항암할 때 백혈구 수치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호중구.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항암제처럼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 담즙배출이 억제된 환자 사용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담즙이 딱 막히면 어떻게 돼요? 딱 보면 황달 오죠? 황달. 이제 그런 분들. 저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사용하기는 그렇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에 아까 나왔던 NIH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게 지금 임상 들어갔던 얘기거든요. 소아 뇌종양에서 임산자 안정 유효성 입증하기 임상 예성 연구가 2022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내용 말한 거고, 이건 거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2022년 뭐 언제 5월 22일까지 이게 우리가 COC라고 해서 영국의 이제 그 케어 온콜로지 클리닉이라고 이제 그쪽에서도 지금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해요. 암세포는 지금 여기서 암세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빨리 분열하는 세포, 그리고 하나가 줄기세포. 근데 이제 우리 대학병에서 하는 케모라는 거 빨리 분열하는 세포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부작용 중에 나타나는 게 뭐죠? 대학병에서 항암하시는 분들 뭐가 빠지죠? 머리카락 빠지죠. 그리고 속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백혈구, 호중구 떨어지죠.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말한 부작용들이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모낭 그런 세포, 그 다음에 위 점막 이런 점막 세포, 그 다음에 그런 조혈 세포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정상 세포 중에서 암 세포처럼 분열을 빨리 해요. 그래서 그 키모세라피 그거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에 그렇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상 세포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빨리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는 작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 세포에 영향 준 데가 다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빨리 분열하는 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머리카락 빠지고, 그 점막 세포, 입안도 헐죠. 입안도 점막돼 있잖아. 이 안에 장도 점막으로 돼 있고 그런 점막 세포, 그리고 조혈 세포, 그런 이제 뭐 백혈구나 호중구 떨어지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다시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암 치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 치료만으로 사실 힘들다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자꾸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현대의학 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죠. 항암제 갖고 좀 되면 좋은데 안 되는데 이 줄기세포 문제. 그래서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요즘 이제 대사치료 이런 대사약물들이 그래서 연구되고 논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걸 할까 말까. 그래서 항암제도 잘 되는데 저거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항암제 써가지고 죽일 수 있으면 빨리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줄기세포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말한 대로 여기서 쓰이는 그 약물들 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암을 치유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끝났고, 마지막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 실제로 항암제가 대학병원에 있는 그런 케모처럼 빨리 분열하는 세포나 이런 데도 죽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 일단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